항상 세계 최고의 기술력, 압도적인 1등만 찾던 퀄컴과 엔비디아의 수뇌부들이 최근 비밀리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떠나며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굴던 그들이 왜 지금 평택과 기흥의 삼성 로비에서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하기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파운드리 잔혹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대반격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도 유나의 유니크 경제학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수율 미달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의 생산 물량을 전량 TSMC로 옮겼고 엔비디아 역시 차세대 AI 칩 생산을 위해 대만으로 달려갔습니다. 삼성의 점유율은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TSMC 무정론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균열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실리콘밸리의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에서 날아온 한 장의 통지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폭탄이 그 주역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적 기본 관세라는 명목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 세계 첨단 칩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을 향해서는 방위비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더 가혹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제 팹리스 기업들에게 TSMC의 압도적인 수율은 더 이상 유일한 정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칩을 잘 만들어도 대만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20%의 관세가 붙어버리면 수익 구조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분산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퀄컴이 최근 삼성전자와 차세대 이나노 칩의 시제품 생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삼성이 운 좋게 지정학적 수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운이었다면 퀄컴이나 엔비디아가 자기들의 목숨줄인 차세대 설계도를 삼성에 맡길 리가 없습니다. 운이 아니라 삼성이 지난 5년간 치욕의 시간을 견디며 갈아온 비밀병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엔비디아조차 이제는 삼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 기회를 잡아 5년의 굴욕을 씻고 다시 파운드리의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만과 미국의 압박 속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까요?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반도체 시장의 문법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정밀하게, 누가 더 불량 없이 만드느냐는 수율이 시장의 유일한 잣대였다면 이제는 누가 지정학적 세금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수익성의 잣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해온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 정책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부인 대만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퀄컴이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이 TSMC 대만 공장에서 칩을 찍어 미국으로 가져올 때 기존에는 없던 2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반도체 칩 하나당 이익률이 수천억 원 단위로 오가는 이 바닥에서 20%의 비용 상승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사업 모델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우리 반도체 사업을 훔쳐갔다거나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해줄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내며 대만산 칩에 대한 징벌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TSMC입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미국 애리조나에 거대 공장을 짓고 가동을 시작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TSMC의 내부 보고서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리조나 공장의 제조 원가는 대만 본토보다 최소 30% 이상 높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부족, 높은 인건비, 그리고 미국 내 불합리한 규제들이 겹치면서 미국산 TSMC 칩은 대만산 칩 플러스 관세보다 더 비싼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팹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만들자니 관세가 무섭고 미국에서 만들자니 제조 단가가 감당이 안 되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TSMC의 미국 진출이 삼성의 치명타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TSMC의 미국 공장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비싼 단가 때문에 고객사들의 발목을 잡는 계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TSMC 한 곳에 올인하는 건 이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도박이구나. 바로 이 지점이 5년 전 삼성을 떠났던 큰손들이 다시 평택으로 고개를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삼성은 이미 한국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해 놓았고 동시에 미국 테일러에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의 미국 내 가동 단가는 TSMC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비용 압박에 시달리던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회장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멀티파운드리 전략을 공식화하며 삼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그들의 눈에 지난 5년간 칼을 갈며 버텨온 삼성의 어떤 무모한 기술이 마침내 구세주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삼성이 숨겨둔 그 기술이 무엇이기에 세계 최고의 칩 설계사들이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난 5년간 겪었던 치욕의 핵심에는 수율과 발열이라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삼성 공정에서 생산됐을 때 유저들 사이에서는 활용이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뜨거운 발열과 들쭉날쭉한 성능 때문에 퀄컴은 결국 짐을 싸서 TSMC로 떠났죠. 그때부터 삼성은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은 있지만 양산 능력은 부족하다는 뼈아픈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을 때 삼성은 아무도 가지 않은 가시밭길을 먼저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GAA라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3나노, 2나노로 내려가면서 기존의 핀팩 구조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류를 조절하는 통로가 3면에서 4면으로 바뀌어야만 전력 효율을 잡을 수 있는데 TSMC는 안정성을 위해 3나노까지 기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3나노부터 세계 최초로 GAA를 도입하는 모험을 감행했죠. 처음엔 고전했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서 삼성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2나노 공정으로 넘어오면서 TSMC도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GAA 구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3년 넘게 GAA를 굴리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데이터를 쌓아온 3세대 GAA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TSMC가 이제 막 1학년 입학생처럼 GAA의 기초를 배우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삼성의 2나노 SFEP 공정 수율은 이미 50%에서 60% 선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고요?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는 2026년 1월 CES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삼성과 2나노 설계 작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현재 웨이퍼를 주고받으며 성능 조율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칩의 설계도가 삼성 공정에 맞춰 그려졌고 실제 작동하는 샘플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5년 전 삼성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기술적 신뢰도의 결함이 이제는 TSMC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기술적 대안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퀄컴을 위해 화성 S3 라인 가동률의 10%를 이미 할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단순한 테스트 물량이 아니라 연간 수조원 단위의 매출이 발생하는 대형 계약의 전조입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TSMC의 2나노 생산 라인이 이미 애플과 엔비디아의 예약으로 꽉 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성숙한 GAA 기술을 보유한 삼성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퀄컴이 돌아온 이유가 단지 삼성이 칩을 잘 만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퀄컴의 뒤를 이어 엔비디아의 젠슨1까지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진짜 이유는 삼성이 가진 또 다른 반칙 같은 무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는 칩 설계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패키징과 메모리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버립니다. 엔비디아의 젠슨1은 왜 삼성의 HBM4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걸까요? 단순히 시장의 물량이 부족해서 혹은 보험용으로 삼성을 챙겨두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직면한 가장 큰 공포는 공급망의 병목입니다. 칩은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제조는 TSMC가 하며 메모리는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이걸 다시 대만으로 보내서 패키징을 합니다. 이 복잡한 물류 동선이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하는 시대에는 거대한 비용 폭탄이자 리스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전매 특허, 턴키 솔루션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와 세계 1위의 디램 기술, 그리고 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능력을 모두 한 집안에 갖춘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구상에 삼성전자 단 한 곳뿐입니다.
2026년 1월과 2월에 나온 최신 데이터들을 보면 삼성은 이 강점을 극대화한 HBM4 원스톱 서비스로 엔비디아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2026년 초 리서치 보고서들에 따르면 삼성의 HBM4는 업계 표준인 10GBps를 훌쩍 뛰어넘는 11.7GBps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칩의 심장부인 로직 다이입니다. 경쟁사들이 TSMC의 공정을 빌려 로직 다이를 만들 때 삼성은 자사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직접 사용해 로직 다이를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부 연동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전력 소모는 20% 줄었고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인 레이턴시는 혁신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젠슨왕이 주목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비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전력을 소모하고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삼성이 우리는 메모리부터 로직 다이 제작, 최종 패키징까지 우리 공장에서 한 번에 끝내주겠다. 그러면 배송 시간도 줄고 관세 리스크도 우리가 책임지며 무엇보다 성능 최적화를 우리 안에서 다 끝내서 주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이건 엔비디아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3일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삼성의 품질 테스트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물량부터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HBM4부터는 고객 맞춤형인 커스텀 HBM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파운드리와 메모리 팀이 한 책상에 앉아 협의해야 합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회사로서 회의를 잡고 보안을 따지는 동안 삼성은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파운드리 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전에서 삼성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승기를 잡은 겁니다. 결국 분업화가 정답이라던 시대의 상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와 비용,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의 시대가 오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의 수직 계열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왜 일각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말하는 걸까요? 삼성이 정말 TSMC를 완전히 넘어서서 왕좌를 탈환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흘러나오는 장밋빛 전망들 사이에서 우리는 차가운 팩트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이 정말 TSMC를 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최근 2026년 1월 중순에 발표된 몇몇 투자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삼성의 2나노 수율이 50%를 돌파하며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4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인텔의 18A 공정에 추격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가 왜 발생할까요? 바로 상용화의 벽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한두 개 잘 만드는 것과 수억 개의 칩을 불량 없이 찍어내는 양산 수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퀄컴이 삼성에 시제품을 맡겼다는 건 분명한 호재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삼성이 메인이 됐다는 뜻이라기보다 TSMC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16일자 분석에 따르면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삼성과의 격차를 10배 이상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TSMC의 웨이위 CEO는 올해에만 무려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돈을 설비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의 4배가 넘는 돈을 오직 공장 짓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자본의 벽은 삼성이 기술력만으로 단기간에 넘기 힘든 거대한 산입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 테슬라를 잡았다, 퀄컴을 잡았다라고 환호할 때 정작 시장의 큰손들은 삼성의 기술력보다 가격표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초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의 2나노 웨이퍼 가격은 장당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TSMC보다 무려 33%나 저렴합니다.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삼성의 수율이 조금 낮더라도 이 파격적인 가격과 트럼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즉, 지금 삼성의 부활은 TSMC를 기술로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TSMC가 너무 비싸지고 지정학적으로 위험해진 틈을 타서 삼성이 가장 합리적인 플랜 B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퀄컴의 복귀도 전체 물량이 아니라 갤럭시용 칩이나 중저가 라인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언제까지 플랜 B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들은 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1등으로 바꿀 계획일까요? 그 해답은 지금 미국 텍사스 들판에 세워지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 바로 테일러 공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는 2026년 말,
삼성은 트럼프의 인질이 될까요? 아니면 공급망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까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광활한 평원 위에 거대하게 솟아오른 콘크리트 건물들. 이곳은 삼성전자가 무려 17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새로운 파운드리 기지입니다.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이 공장이 삼성의 돈을 삼키는 블랙홀이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장벽을 넘는 마법의 열쇠가 될까요? 2026년 2월 현재 테일러 공장을 둘러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차갑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부터 짚어보죠. 삼성의 테일러 공장은 당초 2024년 가동이 목표였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6년 말 본격 가동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이 역설적으로 삼성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00% 관세를 맞을 준비를 해라. 10%나 2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미국 안으로 들어오라는 최후 통첩이죠. 이 지점에서 삼성의 테일러 부지는 단순한 공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약 500만 제곱미터, 축구장 700개 크기의 이 땅은 현재 한 개 라인이 완공 단계에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추가로 여러 개의 팹을 더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이제 막 첫 삽을 뜨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장비 반입을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속도 차이가 핵심입니다. 2024년 말 확정된 47억 4,5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보조금 역시 삼성이 미국 내 제조 단가를 낮추는데 든든한 실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 트럼프가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삼성에게 엄청난 도박이기도 합니다. 미국 공장은 짓는 비용도 비싸지만 운영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나노 수율을 완벽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테일러 공장을 돌린다면 비싼 인건비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적자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테일러 공장은 관세를 피하는 방패인 동시에 수율을 잡지 못하면 삼성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과 엔비디아가 삼성에 눈독을 들이는 건 삼성이 테일러 공장의 주력 공정을 4나노에서 2나노로 전격 격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싼 미국 공장에서 가장 비싼 첨단 칩을 찍어내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이죠. TSMC가 미국 공장의 높은 단가 때문에 고객사들과 가격 승강이를 벌이는 사이 삼성은 보조금과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무기로 미국 안방에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2나노 칩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말 테일러 공장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 삼성전자 5년 치욕의 종지부를 찍느냐 아니면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냐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2나노 GAA 기술,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4까지. 이 거대한 흐름이 가리키는 2026년 이후의 반도체 신질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전쟁을 넘어 국가의 운명과 글로벌 부의 지도가 통째로 재편되는 반도체 지정학 2.0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삼성전자가 마주한 상황은 5년 전의 절망과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TSMC라는 견고한 성벽을 때리고 있을 때 삼성이 치욕을 견디며 쌓아올린 GAA 기술과 텍사스 테일러의 거대 팹이 거대한 반격의 닻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삼성이 정말 기술만으로 TSMC를 완전히 눌렀을까요? 최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TSMC의 점유율은 여전히 70%를 상회하며 압도적이지만 고객사들은 이제 단 한 명의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테스트도 안 끝난 삼성의 HBM4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퀄컴이 다시 삼성의 2나노 공정에 설계도를 밀어넣는 이유는 삼성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삼성만이 이 미친 관세와 지정학적 병목 현상을 뚫어줄 유일한 수직 계열화된 요새를 미국 본토와 한국에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6년은 삼성전자에게 대체 불가능한 플랜 B에서 공동주연으로 올라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AI 칩 수주를 시작으로 빅테크들의 주문이 3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마침내 가동을 시작할 테일러 공장의 스위치는 삼성의 숫자를 적자에서 거대한 흑자로 돌려놓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겁니다. 5년 동안 안 된다, 끝났다는 조롱 속에서도 GAA라는 가시밭길을 먼저 걸어갔던 그 무모한 선택이 이제는 TSMC조차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안내하는 나침반이 된 셈이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명확합니다. 삼성을 응원하느냐 아니냐의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배만 집중해서 분산 투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 거대한 메커니즘을 읽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나 반도체 패권의 향방은 단순히 수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달린 게 아니라 워싱턴의 관세 정책과 실리콘밸리의 절박함, 그리고 삼성의 턴키 솔루션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과연 삼성은 이 기회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5년의 치욕을 씻어내며 파운드리의 진정한 왕좌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만의 저력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의 건설 현장과 평택의 클린룸에서는 그 답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전환의 시대, 삼성의 반격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TSMC의 성벽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유니크 경제학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